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강점 코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 삶을 이분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눠도 될 만큼 좀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우리 코치님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비주얼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지현 강점 코치라고 합니다. 네, 우리 고은혜 대표님을 또 땡큐 잉글리시로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또 인연이 되어 오늘 또 유튜브 촬영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MBTI 그리고 강점 두 개를 비교해서 저희가 알기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MBTI는 쉽게 말해서 선호하는 거예요. 선호하는 네, 거. 한번 우리 이렇게 손을 깍지 한번 네네. 껴볼까요? 손을 깍지를 끼면은 어떤 분은 엄지, 오른쪽 엄지가 위에 올라오신 분이 네네. 있고 왼쪽 엄지가 한번 올라오신 분이 해보세요. 있죠. 여러분 어떤 게 네. 올라오세요? 저는 오른손 저도 올라왔어요. 오른손. 네네. 왼손. 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네. 이런 행동 같은 거 있죠. 또 팔짱도 한번 껴볼까요? 네네. 이게 편한데? 이게 편하죠. 네네.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되게 불편하죠. 불편한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내가 선호하는 거 자연스럽게 하는 네. 행동을 MBTI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은혜님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세요, 왼손잡이세요?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만약에 글씨를 쓰는데 네. 되게 중요한 글을 써야 되는데 왼손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너무 중요한 자리야. 마음이 확 다치는데요? 그렇죠. 네. 입학 원서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왼손으로 쓴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이 오른손으로 쓰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강점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하려고 한다라는 게 요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MBTI는 좀 선호하는 것, 나에게 네. 익숙한 것. 그리고 강점은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내 일에 접목시킨다라는 그런 점에서 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더 선호하고 익숙한지를 찾아보려면 MBTI를 알아보면 되고, 내가 어떤 것이 더 강점인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나의 그 포텐셜을 더 폭발할 수 있는 것인지 하면 강점이 더 효과적인 도구가 되겠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코치님 저는 제가 I 성향인데 친구들은 저보고 자꾸 E라고 해요. 그러니까 I와 E의 그 중간치를 설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강점 검사를 받으면 강점 검사는 기본적으로 34가지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절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절친이라는 강점은 자기와 이렇게 친밀한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스러운, 굉장히 막 밝고 얘기도 잘하고 이렇지만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와 친밀감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말을 많이 안 하게 된다거나 그런 건 되게 I 성향이죠. 그래서 절친이라는 그 강점을 가지신 분들은 누가 보기에는 외향으로 보이고 누가 보기에는 내향형으로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중간치에 있는 거 내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는 행동 면에서는 강점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코치님의 강점도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코치님은 또 강점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네네. 코치님의 강점은 어떤 거세요? 참고로 그 강점은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MBTI 같은 경우는 E냐 I냐 이런 요소가 16가지로 알려졌지만 네. 강점은 34가지 그 요소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발상이라는 게 있고 배움이라는 것도 있고요. 미래지향, 연결성, 긍정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발상이라고 하셨는데 발상은 그러면 어떤 강점일까요? 발상은 쉽게 말해서 이제 영어로는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해서 네. 평소 때 이런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오고 특히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연결지음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강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어떻게 하면 좀 새롭게 할까? 그래서 저의 성공 기준은 무조건 잘하는 것보다 남들보다 다르게 색다르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라서 나중에 제가 이 강점을 알게 됐을 때 이래서 내가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강점을 알게 된 후부터
커리어 전환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저는 이제 피아노를 굉장히 오래 쳤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마 피아니스트나 그 교육 쪽으로 음악 교육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다른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그렇게 결심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피아니스트로 살거나 그 교육자로 살면 보통 예술가들은 죽어서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보다 이렇게 힘들게 피아노를 쳐서 커리어를 잃어가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미래지향이라는 강점 때문이더라고요.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좀 미래성이 좀 없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미래성이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커리어 전환까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코치님을 통해서 이제 강점 테스트를 받았는데 저의 첫 번째는 개별화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는 좀 더 사실은 멋진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30 몇 가지나 있는데 개별화? 그게 뭐지? 이러면서 들으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평생 이해되지 않았던 저의 어떠한 부분이 깨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별화가 뭔지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개별화를 강점으로 가지신 분의 특징은 그 상대의 그 포텐셜, 그 상대의 그 가능성, 개성 이런 것들을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개별화 가지신 분들은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정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어울리겠다, 유용하겠다 할 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고요. 개별화 가지신 분들은 커플 매칭도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소개해서 세 커플이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게 다 어울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아니면 어떤 개성,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그거를 또 얘기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서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저는 진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얘기해 주는 거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일할 때 리더로 있을 때 이 친구는 이런 점이 참 좋아 보인다. 이 친구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그냥 알겠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거나 일하는 거를 보면. 근데 저는 그거를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근데 그걸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되게 신기한 포인트였거든요. 이걸 왜 모를까? 그걸 개별화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다 저 같은 줄 알고 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치로서 이게 좀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 자기가 타고난 강점대로 이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별화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다 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르다라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와 좀 대조적인 이제 테마가 뭐가 있냐면 공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저희 남편이 공정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개별화를 가지고 있는데 선물 같은 거 할 때 연말 이제 됐잖아요. 선물 같은 거 할 때 남편 같은 경우는 평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으로 나이 뭐 그런 거 취향 상관없이 다 이렇게 뭐 스땡 스땡 같은 걸 해야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몇십 대 남자, 50대 남자분이면 건강이 중요하지 않겠냐. 또 이 사람 이런 게 더 좋아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저는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남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공평하다.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남편이 보는 저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고 제가 보는 남편은 남편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강점을 안다는 것은 나의 강점도 알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아이들도 다 적성이 있고 우리가 아이들의 관심사와 적성에 맞게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뭐 책을 하나 사줘도 그것들에 맞춰서 사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을 볼 때도 우리가 이 아이들을 더 탁월하게 이 아이들이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은 있는데 좀 막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이런 강점 개발이나 강점 코칭도 있을까요? 네, 어린아이도 실제로 강점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단 이제 나이가 10살 이후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사지가 종류가 다 달라요. 10살부터 14살이 받는 검사지와 또 학생용으로 나온 게 있어요. 아무래도 학생은 학생이다 보니까 그 검사하는 목적이 학업을 어떻게 하면 더 충실히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10가지 강점 중에서 3가지만 알려줘요. 그 이유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어떤 강점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 아이를 보게 된다면은 좀 편협적으로 아이를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강점 검사를 하고 싶으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뭔가 단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요, 좀 열린 마음으로 관찰한다,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나중에 성인까지 검사를 받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승부라는 그 강점이 나중에 학생 때 뭐 어떻게 변해서 결국에는 이게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다르게 점점 더 발전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힌트 정도로만 생각하셔야지 우리 아이는 승부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서 자꾸 어디 대회에 내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오픈마인드로 아이를 관찰하는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칫 이렇게 또 하나의 프레임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또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오늘 말씀들이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여담인데요. 지금 뭐 나답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사춘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친구랑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서 이렇게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은혜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사춘기 무슨 반올림 이런 드라마처럼 여기 이렇게 잡아보시겠어요? 이렇게 나다운 게 뭔데? 나다운 게 뭔데? 이렇게. 근데 그때 나다운 게 뭔데? 이렇게 물을 때 나다운 게 뭔지 모르겠는데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이 말이 정말 물음표가 생기는 질문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저희 딸이 유나야, 너답지 않게 왜 그러니? 그런 유나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나다운 게 뭔데?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이해할 때도 또 저를 이해할 때도 이런 진단 도구들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아까 얘기하신 그 10세 이상 이후부터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 번쯤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MBTI도 전문 그 검사 설문지가 있고 그 자격증 있으신 분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약식으로 뭐 인터넷으로 서로 이렇게 돌고 도는 것도 맞아요. 있잖아요. 강점은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진단 도구가 있는 건가요? 네, 강점 검사는 기본적으로 갤럽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코드를 구매하시고 바로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으로 이제 검사를 받게 되세요. 한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177쌍으로 이렇게 질문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다척도 질문지로 구성된 이제 검사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텐데요. 한 가지 이제 유의하실 점은 아무래도 갤럽 홈페이지다 보니까 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결제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더보기란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그 구매 대행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지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 결과지를 딱 봐서는 이게 어떤 강점이고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전문가의 그 전문 코치, 특히 전문 자격증 가지고 있는 그 코치들한테 디브리핑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코치님이 해석해주지 않았으면 개별화 써있으면 이게 뭐야? 이러고 그냥 넣어놨을 텐데 개별화가 이런 거다라고 해주셔서 그게 가치가 있어졌던 것 같고요. 그럼 혹시 인터넷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강점 테스트도 있나요? 이것도? 이 갤럽 강점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에서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도 한번 이렇게 강점 코칭을 받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오늘 이제 땡큐 잉글리시 분들께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요.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링크 통해서 혜택 있으니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코치님 이제 좀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라면서 충분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자라온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을 믿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충분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가 잘 못하는 거. 제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점 검사든 다른 진단 검사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좀 알아보시면서 무엇에 노력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선별해 가시면서 좀 더 세상을 지혜롭고 그리고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더 지혜롭게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지영 코치님과 함께 강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의 또 반응과 또 호응을 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마지막이 이상했다. 어떻게 끝내지?